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 조건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뭐 이런 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을 덧붙여 본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뉴스입니다. 주의 주장을 과도하게 펼친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 또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부풀린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 또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 오로지 사실에 입각한 팩트 위주의 그런 뉴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숨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맨 먼저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가짜 뉴스는 마약보다 해롭고 위험합니다. 가짜 뉴스는 담배 연기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가짜 뉴스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히고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왜 가짜 뉴스가 계속되고 있을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쪽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골목에 칼국수집이 10개가 몰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칼국수집은 그 골목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은 손님들이 그 골목으로 몰려 들어오십니다. 그때 똑같은 칼국수, 비슷한 칼국수이지만 누가 거기에다 고춧가루를 많이 타고 누가 거기에 MSG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국물을 더 잘 만들어내느냐, 이것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자극적인 표피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가미를 한, 상도덕이 별로 옳지 못한 그런 칼국수집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기자들은 기자가 되는 순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팩트는 신성하다는 겁니다. 사실만이 신성한 것이다. 사실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이런 환경이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훨씬 더 막대한 양이 유통되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에는 3인방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3인방. 누굴까요? 첫 번째, 극단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페 또는 뭐 커뮤니티 또는 페이스북, 네이버 또는 유튜브, 이런 곳에 있는 독버섯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첫 번째 3인방 1번 타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정치권.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유튜브에서 뭔가 가짜 뉴스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여기에 털컥 올라타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그걸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인방, 세 번째, 이 그룹은 묻지마 지지층입니다. 묻지마 지지층.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몰려가서 확정 편향성 그 환경 속에서 열광하고 돈도 내고, 이래서 이 생태계가, 이 독버섯 생태계가 굴러가는 겁니다. 극단주의자들의 가짜뉴스 생산, 이것을 부추기고 지지하고 부풀리는 정치권, 그리고 그것을 돈 내고 소비해주는 묻지마 지지층.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경제적 실익이 없으면 몇 번 준동을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 가짜 뉴스의 독버섯 생태계는 실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실익이라는 건 뭐냐? 돈입니다, 돈. 극단주의자들은 돈을 벌고 정치권은 정치적 어떤 에너지를 한 곳에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지지층들은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치권이 이것으로 탄력을 받는 것을 또 함께 누리고, 이런 실익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야바위꾼들, 저는 야바위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자들. 이제 이 사람들이 활개치고 순박한 그 시장 소비자들을 속이고 하려면은 장터를 열어주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터가 열려야 거기에 장 보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장 보러 온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인들 말고 골목골목에 진치고 있어서 야바이꾼들이 또, 이 손사기꾼들이 또 거기서 돈을 벌잖아요. 이 시골 장터를 만들어주는 곳, 플랫폼 사업자들,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게 장터거든요. 그러면 그 장터를 만든 사람들은 야바이꾼이 거기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선량한 상인과 선량한 소비자들이 아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장터 골목골목 요소요소에 야바이꾼들이 수십 명이 그 선량한 소비자들을 속이고 돈을 갈피로 긁어가고 해도 놔둡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이것을 사회적 폭포 효과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폭풍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이러한 현상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말릴 수가 없다. 도대체 이걸 브레이크를 걸 방법이 없다. 사회적 폭포 효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전파된다. 6배. 워싱턴 포스트 슬로건은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 죽고 있다, 이런 거고요. 서울대 강원택 교수, 공존보다는 상대 진영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정치가 가짜뉴스에 기름을 붓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 3인방,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퍼뜨리고 지지층은 맹신합니다. 그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그렇습니다. 첼리스트와 그 남자친구가 주고받았다는 전화통화 내역, 그 녹취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더 탐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매우 자극적인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변호사 30명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다더라 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요만큼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리가 할 만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 극단적 매체, 여기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 정치권이 딱 합세를 합니다. 김의겸에게는 뭐가 있다?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아주 교묘한 시스템, 순서를 짜는 겁니다. 면책 특권이 있는 김의겸이 먼저 국정감사장에서 이걸 터뜨리고 그날 밤에 더 탐사가 유튜브에 올리고
정치권은 이게 어떻게 기름을 붓느냐? 그 이튿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 가진 자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제2의 국정농단이다.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그쪽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돈을 내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건데요. 더 탐사, 그 유튜브 순위를 검색하는 사이트 플레이보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국내 유튜브 채널 가운데 그 슈퍼챗을 더 탐사가 11월 달에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3,470만 원. 더 탐사가 지난 6월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12월 9일까지 슈퍼챗으로 받은 돈이 무려 2억 4천여만 원. 또 방송 중 화면 아래에 계좌 번호를 고정 자막으로 띄워서 후원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 추정액은 녹스 인플루언서 기준으로 월 4천만 원에서 최고 7천만 원. 그래서 슈퍼챗, 후원 계좌, 광고 수익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수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순식간에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이제 이쪽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세연은 긴급 체포라는 현장을 뉴스로 생방송하면서 이제 이건 공산주의 국가다.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2,300만 원이 넘는 슈퍼챗을 신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이 4차례나 소환장을 냈는데 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부득이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들은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확증 편향성 때문에 여전히 진실로 믿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는 매우 여기에 대한 이 선별하는 이 능력이 매우 높으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들끼리 쓰는 은어로 낚시 제목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구독자를 모셔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썸네일이라고 부르죠. 유튜브에. 뭐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막상 들어가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이제 그런 사이트,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대 그 밑에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팩트체크 관련 프로젝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factcheck.org 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7가지 요령을 쭉 선별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뉴스의 출처를 확인한다. 뉴스의 출처. 그래서 정통한 언론기관이 생산했는지 독자가 먼저 확인하라.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지 예를 들면 말이죠. 아니면 더 탐사가 보도를 했는지를 보라. 두 번째,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을 끝까지 읽어라. 제목만 보면 그 제목은 허황된, 과장된 낚시 제목일 때가 많다. 그래서 끝까지 봐라. 그 다음에 기사 작성자를 확인하라.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라면 기자, 뭐 유튜버면 유튜버, 누가 됐든 이제 그걸 봐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시된 자료를 확인을 해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료일지, 어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받은 자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더 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도 알 수 없는 뭐 첼리스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했다는 녹음, 이런 식인 건 굉장히 위험하다. 작성 날짜를 확인해라. 어떤 경우에는요, 2년, 3년 지난 뉴스가 마치 어제 일어나는 것처럼 버젓이 포장돼서 돌아다니는 경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6번째로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내가 혹시 확증 편향에 빠진 건 아니야? 내가 우리 진영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다 보니까 뭐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내가 믿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건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라.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아무튼 조선일보가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이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